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일상 공간의 크고 작은 집단 발병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또 인도 변이로 인한 지역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한데요. 전문가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480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조금 유의미한 감소세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우선 오늘 발표된 숫자 480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네. 지난주 내내의 가장 큰 이슈는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그제 지나면서 재생산 지수가 줄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연휴가 없잖아요. 네. 연휴가 없고 또 여행 갔다 왔던 분들이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5월, 2020년 5월을 생각해 보면 5월 달에 전국적으로 이태원에서 발생했다가 6월 달로 들어가면서 급격히 줄어들었고 네.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한 자리 숫자까지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작년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계절적 영향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여전히 많은 숫자고요. 하지만 2020년 12월에 1,200명 하루 확진자 대비로 본다고 하면 이제 완만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가 우려했던 더블링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을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게 오늘의 발표 숫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400에서 700명대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유의미한 어떤 좀 감소세를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기는 7월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현재 방역은 지속적으로 3주간 지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7월 1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화 그리고 개인의 방역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방역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작년까지는 이제 K방역, 개인 방역,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 7월 1일부터는 만 50세 이상 진행되는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아마도 7월과 8월에는 이런 휴가철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네. 7월 중순 지나면서 유의미한 숫자의 변동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유의미한 그런 감소세를 우리가 좀 빨리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좀 어떤 조치들을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불분명한 감염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현재 방역 상태를 보면 네.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만남도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시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잘 지키세요. 하지만 점점 풀어지는 쪽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또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또는 우리가 보통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는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식당도 영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보면 서울 수도권 외에도 지방에서 유흥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이 어겨지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잡을 방법은 솔직히 현재로 방역의 기조의 변화와 또 사람들의 이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결국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방역 수칙의 강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도가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여행을 거의 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확산세가 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불과 2-3달 전에 있었던 부산 지역의 급작스러운 확장세 그리고 코로나 진단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당시는 이제 제주도 여행보다는 부산 등 국내 여행이 많아지면서 네. 서울 수도권 인구들, 즉 전체 인구의 45%의 인구의 이동이 부산 경남이나 기타 국내의 아름다운 이런 관광지를 가면서 확산세를 했거든요. 날씨가 좋아지고 또 항공 수요와 항공이 안정화되면서 제주도로 몰리는 것은 이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렌트카 지표, 카드 사용액, 그리고 인구 이동에 대한 이동통신,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이 최근에 나온 항공사에서의 여행 프로그램 등등을 보면은 제주도로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정확도나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는 있지만 가족분들이 여행하시기 전에 선별지로서 가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를 등을 활용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무리해서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우리가 여행지에서 만나실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이 몰리다 보면은 그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제주도로 많은 불특정 지역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있고 네. 식사 등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또 한 자리에서 오래 있거나 카페 등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즉 코로나19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거든요. 네네. 아름다운 제주를 즐기시는 것도 좋고 방역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네. 방역이 허물어진 곳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여행은 좀 가급적이면 아직은 좀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대구에서는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또 200명을 넘어섰네요. 이 노래방이나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유흥업소의 그 종사자들도 계시겠지만 또 방문하셨던 분들도 유흥업소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검사를 꺼린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공권력, 경찰력 또는 방역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가 대표적인 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5월에 이태원 클럽발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당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그 지역이 기지국에 대한 통신 연결망을 경찰 등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분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들을 활용했는데요. 네. 현재 꼭 특정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제재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네. 단 24시간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편법들이 있어요. 유흥시설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등으로 등록한 후에 유흥시설로 전환하거나 또는 숙박시설 등을 유흥시설로 활용해서 실제로 이용객들은 처벌받지 않고 그 업장에서만 처벌을 받는 편법으로 손님들을 모으는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객들에 대한 제한과 그분들이 자발적인 또는 어느 정도의 안박을 가해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통한 그 이용자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서 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즉 공권력을 통한 지역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유흥시설을 인한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의 감염이 또 다른 지역에서 연결고리로 집단 발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백신 1차 접종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9월까지 3,600만 명, 그리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같은 정부의 목표 어떻게 무난하게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목표는 우리가 모든 분들의 안전과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네. 하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것이 있는데요. 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지금 60에서 74세를 이제 한 군으로 묶고 있는데 네. 70에서 74세군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예약률도 71%가 넘고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방접종 이행률도 98%, 99%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젊은 층에서의 자녀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여서 더 많이 이런 선순환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또 7월부터 젊은 50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안내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1,300만 명, 3,700만 명 이런 숫자에 우리가 목표를 두기보다는 충분한 홍보를 둬서 네. 자발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하게 예방접종을 마치고 그것들이 조용한 입소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또 하나 가지가 10월, 9월 진행될 2021년, 2022년에 독감 예방접종의 국가 예방접종 상황에도 영향을 줘서 더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독감 예방접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접종 동참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좀 더 나중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국민 건강을 위해서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캠페인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의료진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금 우리가 4가고 예전에는 3가, 예전에는 3종류, 지금 4종류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항원을 드는 예방접종을 맞았는데요. 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예측이 빗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유효성과 효과성이 좀 떨어졌던 해들이 몇몇 해가 있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하지만 50% 이상, 60% 이상의 효과를 보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없었거든요. 즉 일부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스매칭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항원을 예측이 떨어지면서 효과성이 떨어졌지만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면서 대유행을 막았습니다. 현재 네. 인도 변이라든지 기타 변이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도 변이나 남아공 변이 등이 보고가 나오는 지역에 보건 현장이라든지 예방접종률이 대한민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의학적 근거의 데이터 값이 한국에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7월, 8월, 9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방접종을 꾸준히 맞는다고 하면은 네. 이런 대유행을 낮추는 동시에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변이에 대해서 변이가 들어오는데 지금 맞지 말고 기다려야지. 네. 지금 올해 나오는 예방접종은 다 기존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해서 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을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나온 예방접종을 우선 맞고 네. 변이에 대응하는 예방접종이 빠르면 11월, 12월 올해 나오거나 내년 1, 2월에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맞고 나서 부작용이 없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오늘 1시 20분에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우리도 맞아서 아픈데 국민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의가 있으면서 그 네네. 준비를 다 해서요. 우리 의료진들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CDC, 호주의 질병관리청, 영국의 질병관리청 등에서 나온 글을 보면요. 예방접종 후에 우리가 열이 나거나 근육통 있거나 이런 반응하고 실제 면역 반응에 대한 연구를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로 진행했는데 관련성이 없답니다. 실제로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으면 나는 항체가 생기는 거다 생각하시는 네네. 분도 있고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항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러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네. 없이요. 실제로 현재까지의 많은 나라에서의 대규모의 접종으로 나온 그 근거에 따라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됐던 파이자사와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후에 입원율과 치명률이 각각 90% 이상 떨어졌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방접종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통증이 있거나 두통을 호소하거나 그런 것과 네. 항체 형성 및 사망 예방 또는 입원 예방률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이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친 우려보다는 우리가 좀 확실한 정보와 함께 백신 접종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